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문장부터 숨이 턱 막혔어요.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이가 사실 내 딸이었대요. 백설이는 그 말을 듣고 밤새 눈을 감지 못했어요. 미소가 병실에서 환하게 웃던 장면이 떠올랐고 세리가 엄마라고 기대던 채원이 따라왔어요. 마음의 저울대가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백설이는 호흡을 고르고 다짐했어요. 감정은 잠깐 접어두고 기록으로만 확인하자고요. 사실이 먼저고 감정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붙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백설이는 가장 먼저 보건소와 산부인과의 오래된 분만부를 뒤졌어요. 같은 날짜 같은 병원 비슷한 시간대에 태어난 두 아이의 이름이 정갈하게 찍혀 있었고요. 신생아 카드 사본에 적힌 메모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미소 관찰 필요? 한 아이는 비교적 빨리 인큐베이터에서 나왔고 다른 아이는 며칠 더 관찰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담당 간호사 서명은 흐렸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약자 하나가 유난히 눈에 밟혔고요. 백설이는 그 약자를 수첩에 옮겨 적은 뒤 그날의 근무표와 대조했어요. 확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백설이는 세리가 쓰던 빗과 마스크를 챙겨 정식 절차를 밟아 친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본인 시료 채취는 병원에서 바로 진행했고 결과 수령은 본인 직수령 외부 유출 금지로 박아두었죠. 차로 돌아오는 길 손등엔 식은땀이 맺혔고요. 해물 알레르기로 두드러기가 돋던 세리가 숟가락을 왼손으로 툭 바꿔 잡던 습관, 생일에 꽂던 초 숫자까지 머릿속에서 한 줄로 줄을 섰어요. 혹시라는 단어가 가슴을 톡 건드렸고 백설이는 다시 다짐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요. 그 사이 스텔라 전과 짧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스텔라는 감정을 섞지 말고 선만 그어가자고 조심스레 덧붙였고요. 얼굴선이 닮았다는 느낌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기록이랑 데이터로 가요. 그 말이 꽤나 든든했어요. 백설이는 눈앞에 놓인 할 일 목록을 더 촘촘히 채웠고 회사에선 평소처럼 결제를 내리고 회의를 소화했어요. 세리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점심 같이 먹어요 엄마라고 속삭였을 때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깨물었고요. 결과 문자는 월요일 오전 회의 직전에 도착했어요. 친자 일치? 그 두 단어가 화면 한가운데에 박혀 있었고요. 백설이는 회의를 끝까지 마친 뒤 상담실 문을 잠그고 보고서를 열었어요. 수치가 선명했어요. 흔들림이 없었고요. 백설이는 바로 재검을 요청해 다른 라인의 교차 검증까지 잡았어요. 혹시라도라는 변수를 이 정도에서 닫아두고 싶었거든요. 재검 접수 알림을 확인하자 마음이 반쯤 내려앉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였죠. 백설이는 20년 전 그날의 시간표를 역으로 맞춰봤어요. 분만실 입실 시간, 신생아실 반입 시간, 인큐베이터 이동급. 전산 장애로 기록이 잠시 날아갔다는 메모와 함께 라벨 교체 흔적이 어설프게 남아있었어요. 스테이플러 자국 옆에 조금 삐뚤어진 접착 라인이 따라붙어 있었고요. 카드에 적힌 체중과 시간은 밑에 깔린 원래 라벨과 미세하게 달랐어요. 위에는 미소, 아래에는 세리. 그 겹침이 문제였어요. 백설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당시 야간 대체 인력 명단을 다시 확인했어요. 공실장의 본명을 축약한 듯한 약자가 명단 끝줄에 조그맣게 찍혀 있었고요. 그녀는 해당 날짜에 회계 전표를 조회했어요. 야간 수당이 2번 처리되어 있었고 외부 인력 비용 항목의 민간 계열법인 카드 결제 내역이 새벽 4시에 승인되어 있었어요. 승인자 약칭은 MK. 민경채, 김선재 두 사람의 이니셜이 그 자리에서 겹쳐졌어요. 접속 IP는 민간 별장 인근 회선. 명의자는 공실장? 선들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백설이는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공실장을 불러 앉혔어요. 탁자 위에는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분만 기록, 근무표, 회계 전표, 라벨, 사진이 차례대로 들어있었고요. 백설이는 짧게 말했어요. 오늘 사실을 이야기하고 가요. 공실장은 처음엔 모른다고 했고 오래된 기록은 늘 오류가 있다며 눈을 피했어요. 하지만 라벨 사진과 결제 전표가 펼쳐진 순간 공실장의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졌고요. 결국 입술이 떨리며 말이 터졌어요. 공실장은 그날 밤을 길게 더듬었어요. 갓 태어난 두 아이가 울고 인큐베이터 열풍이 윙하고 돌던 소리, 정전 경보가 잠깐 울렸다 끊긴 순간
누군가 말끝을 누르듯 조용히 처리하라고 밀어붙이던 점. 그때 저도 무너졌어요. 한쪽은 혼자였고 한쪽은 돈과 권력이 있었고요. 잘 살 아이를 데려가면 모두 편해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어요. 공 실장은 고개를 숙였고 손등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손등 위로 세월이 남긴 잔주름이 겹쳐 보였고요. 백설이는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뜯기는 것처럼 아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백이 끝났을 때 백설이는 단호하게 정리했어요. 세리는 제 딸이에요. 그 문장을 먼저 소리내어 꺼내놓았고요. 공기가 잠깐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그 다음 문장은 더 낮았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책임은 어른들이 져요. 공 실장은 무릎을 꿇겠다고 했지만 백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기록을 바로 세울 때예요. 그즈음 재검 결과가 도착했어요. 수치는 처음과 같았고 교차 검증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백설이는 사실의 고리를 하나로 엮어 회사 내부 컴플라이언스 라인을 동시에 가동했어요. 회계 인사법무에 각각 증거 패킷을 분리 송부했고 외부 법률 자문팀에도 동일본을 띄웠어요. 민두식과 민경채 김선재 라인의 관여 정황을 제3자 검토로 못 받기 위해서였고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남아있었어요. 세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일이었죠. 백설이는 밤새 시나리오를 썼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어조로 무엇부터. 피는 사실이지만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꼭 먼저 말하자고 적어두었고요. 대비책도 세웠어요. 상담사 배석 여부 민두식과 민경채 접촉 차단 언론 리스크 관리. 그리고 세리가 혼란스러울 때 돌아올 안전한 방. 그날 밤 늦게 문태경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따끈한 차 2잔을 내려놓으며 지금은 기록이 친구예요라고 말했어요. 백설이는 짧게 웃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도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당신이 사실을 붙드는 동안 나는 사람을 붙잡을게요. 그 말이 이상하리만치 가슴을 편안하게 했어요. 다음 날 백설이는 세리를 데리고 한적한 상담실로 갔어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내려앉았고 공간 안에는 제3자의 눈이 없었어요. 백설이는 한참 말문을 못 열다가 드디어 시작했어요. 세리야, 엄마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세리는 천천히 끄덕였어요. 손가락이 꼬물거렸고 포크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겼다가 다시 왼손으로 돌아갔어요. 백설이는 억지로 숨을 고르고 준비해둔 문장을 꺼냈어요. 엄마가 너를 낳았대. 그 한마디에 세리의 눈이 크게 떴고 입술이 달렸어요. 그럼 나는? 말끝이 떨렸고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딸이래. 기록이 그렇게 말해. 세리는 잠시 얼어붙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 미소는? 그 질문이 가슴을 찢었지만 백설이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미소는 경채 쪽 아이였대.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 단어가 어쩐지 낯설게 들렸어요. 백설이는 세리의 손을 덮었어요. 미안할 사람은 어른들이에요. 너랑 미소 둘 다 잘못이 없고. 그래서 둘 다 내 마음에 있어요. 세리가 울음을 터뜨렸고 백설이도 더는 참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울음이 한참 겹쳤고요. 곧 정리의 시간이 왔어요. 백설이는 차분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세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무엇을요? 거짓을 없애고 기록을 되돌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경채에게도 사실을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그전에는 내 마음이 먼저예요. 세리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줘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까지. 이제 두 번째 클라이맥스였어요. 민두식 앞에서 모든 걸 밝힐 시간. 회장실에는 백설이, 문태경, 세리 그리고 외부 자문 변호사가 자리했어요. 민두식은 처음에 믿지 않는 표정으로 서류만 훑었어요. 하지만 라벨 사진과 회계 전표 접속 기록이 차례로 테이블 위를 가로질러 갈 때마다 그의 목젖이 크게 오르내렸고요. 마지막으로 공 실장 자필 진술서와 녹취록이 나오자 민두식은 자리에 못 박힌 사람처럼 굳어버렸어요. 침묵이 오래 흘렀고 그는 마침내 낮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무엇을 한 거지? 백설이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말했어요. 선택의 결과가 지금이에요. 하지만 아직 정정할 기회가 있어요. 민두식은 눈을 감았다 떴고요. 그 눈에 처음으로 명확한 두려움이 비쳤어요. 유언장 수정하겠네?
직무대행 조항 당장 바꾸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백설이는 덧붙였어요. 그전에요. 세리의 법적 기록부터 원상 회복해야 해요. 미소에 대한 사과도요. 경채에게는 법이 할 일을 하게 놔두고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민경채가 들어왔어요. 문턱에서 멈춰선 그녀의 눈이 서류 뭉치를 스캔했어요. 위기 대처 능력이 빠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뭘 꾸미는 거야? 백설이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꾸민 게 아니라 돌려놓는 거예요. 민경채는 비웃었어요. 내가 말끝이 다 올라가기 전에 세리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이제 멈춰요. 민경채의 입꼬리가 박살난 듯 내려앉았고요. 너까지. 세리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민경채는 그제야 사태를 이해했는지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고 몸을 떨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백설이. 백설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요. 당신의 선택 때문이에요. 세 번째 파고는 김선재였어요. 이미 회계와 내부 통제 라인이 움직이면서 그의 비자금 통로와 여론 조작 내역, 그리고 요양병원 관리 인력 고용건까지 한꺼번에 드러났거든요. 검찰의 소환 통지가 떨어졌고 김선재는 마지막 발악을 해보려 했지만 물증의 밀도와 증언의 정교함 앞에 딱딱 부서졌어요. 모두 민경채가 시켰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고요. 공실장의 자백 회계 로그 접속 IP, 그리고 그날 새벽의 카드 승인, 선재를 가둘 쇠사슬은 이미 충분했어요. 그 와중에 한 통의 택배가 선재 쪽으로 흘렀고 그 안엔 유전자 결과지 사본과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뒷면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당신이 세리의 친아빠입니다. 그 한 줄은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을 흔들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을 낳았을까요? 선재는 구치소에서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한밤중에 조용히 심장이 멈췄어요. 그 소식이 백설이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문태경이 낮게 말했죠. 그 사람의 죄는 컸지만 마지막에 당신 이름을 불렀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움도 여기서 끝낼게요. 장례는 작고 조용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은 조문실에서 백설이는 흰 국화를 내려놓으며 속삭였어요. 당신이 흩뜨려 놓은 어둠 이제 내가 치울게요. 뒤돌아 나오며 그녀는 용서가 무엇인지 아주 작게 배웠어요.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바로 세우고도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는 일이라는 걸요. 이사 후에 날 마지막 정리가 진행됐어요. 민두식은 대중 앞에서 공식 사과를 했고 유언장 수정과 직무대행 조항 변경, 지분 승계 계획을 공개했어요. 나는 이제 물러나겠네. 기록을 바로 잡고 남은 생은 갚으면서 살겠네. 백설이는 경영 일선에서 공동대표로, 문태경은 회장으로 선임되었고요. 두 사람은 동시에 약속했어요. 민강의 이익을 사회로 되돌리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태양장학재단 준비가 그 즉시 시작됐고 첫 기부금은 아동 산모 출생 기록 안전 프로젝트로 결정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잘못되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백설이에게도 세리에게도 미소에게도 꼭 필요한 짐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장면이 왔어요. 백설이와 세리의 법적 기록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민경채가 면회를 요청했어요. 회색 유리병 너머 민경채는 마르고 작아져 있었어요. 오래 버티던 눈빛이 부러진 유리 조각처럼 흐려져 있었고요.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백설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었지만 알아요. 민경채는 울먹이며 덧붙였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세리를 미워하지 않을게. 백설이는 낮게 대답했어요. 그땐 내가 먼저 안아줄게. 유리벽 위로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고 차갑지만 확실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 백설이는 건강한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아들입니다. 부모님을 반반 닮았네요. 간호사의 말에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요. 문태경이 아이의 조그만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당신의 용기와 우리의 믿음이 만든 기적이에요. 아기의 이름은 오래 고민 끝에 정했어요. 빛이 스며든다는 뜻을 담아서요. 세상의 시작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줄게. 백설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태양장학재단 개관날 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났고
세리는 행사장 한 귀퉁이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웠고, 백설이는 멀찍이 서서 한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문태경이 다가와 말했죠. 여기까지 왔네요. 백설이가 웃었어요. 우리가 아닌 것들로 흔들리던 시간은 끝났네요.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서 짧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기록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설이는 조용한 오후에 혼자 납골당을 찾았어요. 미소에게 들려줄 말이 많았거든요. 흰 국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소야 엄마가 사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놨어요. 내가 아픈 이유도 내가 아팠던 이유도. 이젠 더 숨지 않아요. 내 이름을 걸고 다른 아이들이 바뀌지 않도록 지킬게. 바람이 아주 작게 스쳐 지나갔고 백설이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눈물은 있었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끝난 자리에서 시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를게요. 모든 비밀이 다 풀린 것 같아도 삶은 언제나 다음 장을 준비하잖아요. 민두식이 얼마나 제대로 갚아낼지, 민경채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바꿔갈지, 세리가 어떤 어른이 되어갈지, 그건 우리가 함께 지켜볼 다음의 몫이에요. 분명한 건 하나예요. 피는 사실을 말하지만 선택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 백설이가 증명했어요. 기록으로 진실을 붙잡고 사랑으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장에서도 태양은 매일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이번엔 누구도 삼키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